책에서도 워낙에 김영훈 박사님께서 과학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원리들에 대해서는 더 덧붙일 것이 없을 것 같고요. 지난달에 그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한테 여쭤봤었어요. 조기 인지교육이나 사교육의 어떤 교육과정에 활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육과정 활동 중에서 좀 아이들한테 가장 좀 부적합한 활동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1위가 이 동영상 시청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스마트폰이랑 스마트 기기 그리고 어떤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펜이나 뭐 패드 이런 것들을 좀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친구들의 특징은 뇌를 골고루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과 청각에만 집중적인 자극을 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위험하다라고 뇌과학자들이나 소아신경외과 선생님들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고, 해악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양육자들은 조심하셔야 되겠죠. 영아기 때는 낮잠을 2번 자기도 하고 낮잠을 1번 자기도 해요. 최대한 그 신체 리듬을 고려해서 외출을 해야 돼요. 낮잠을 재우면서 차를 태우고 나간다거나, 그래서 식당에 있을 때는 되게 기분 좋은 상태로 앉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신체 리듬을 고려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준비물들이 필요한데, 과일이나 채소를 이제 시작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뭐 오이라던가 당근이라던가 이런 좀 맛이 좀 싱거운 채소의 스틱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치발기 같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주워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뻥과자 같은 것도 준비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좀 맛이 나는 과자나 주스 같은 것까지 이런 걸 먹이면서 단계적으로 이 아이가 동영상 없이 앉을 수 있는 시간을 차츰차츰 늘릴 수 있고, 그래서 그 시간들을 조금씩 늘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아이가 2돌이 지나고 하면은 서로 눈빛 교환을 하면서 정서 교류를 하면서 같이 카페에 앉을 수 있는 시간이 왔다는 것을 뒤돌아보면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이 되면은 또 한 번의 위기가 와요. 그때 어떤 방법들을 쓰실 수 있냐면, 우선 휴대폰을 좀 그 아이의 것으로 마련을 해주기 전에 휴대폰 사용 약속 다짐서를 작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미 사줘버리면 그걸 작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미 사준 상태는 갈등이 막 시작이 되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은 아직 절제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발달 과정상 어쩔 수가 없는 단계여서 휴대폰을 절제할 수 있는 연령은 아마 12세 정도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면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게 하지 마시고 닌텐도라던가 다른 게임기를 별도로 마련하셔서 이 휴대폰 사용과 게임이 동일한 사고 체계 안에서 동시에 되지 않도록, 얘는 전화 받고 연락하는 용도야, 게임기로 또 정해진 시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사고책에서 완전히 분리시키는 방법이 있으실 수 있고, 그래서 휴대폰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휴대폰을 관리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힘을 계속 작은 단계부터 큰 단계까지 증폭시키면서 키우는 것이 하나의 팁이랄까?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습지에서 패드가 요즘에 너무 많이 결합되어 있어요. 저는 그거는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아니어도 아이들은 아날로그적인 책 자체로도 너무너무 흥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 나중에 초등학교 가면은 종이책으로 넘겨가면서 아날로그적인 활자체를 읽어야 될 때 독이 될 수 있다. 너무 재미있게 되어 있는 것들을 막 광고하면서 너무 진짜 사고 싶게 만들거든요. 하지만 거기서 되게 주체적으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하는 것으로. 팝콘 브레인 현상이라고 있어요. 패드는 너무 신기성이 있기 때문에 호기심을 굉장히 많이 자극하고 아이들에게는 재미있는 도구예요. 근데 거기에 강하게 자극이 되면은 나중에는 그보다 약한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스마트폰과 핸드폰 기기 이런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니까 강한 자극은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일단은 원칙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 같은 거 이제 사용하기가 많이 좀 줄이자 막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제가 좀 환경 활동가 분께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막상 이제 비닐봉지 같은 걸 쓰지 않고 다회용기 같은 걸 가지고 장을 보거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다. 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없냐. 그랬더니 그분이 되게 정색하시면서 불편하지 않게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이 어디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없다. 다만
다 불편한 거 뻔히 아는데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해야 하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자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마트폰에 대한 고민도 저도 역시나 좀 많이 하고 있는 고민이긴 한데 저는 그 말을 되게 이 스마트폰 문제에 적용을 해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스마트폰을 줘야 되는 상황이 어떤 거냐면 아이를 가만히 앉혀놓아야 할 때,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좀 얌전히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양육자들이 뭔가 다른 집안일을 해야 돼서 아이랑 놀아줄 수 없을 때 혼자 가만히 앉아서 놀게 할 때, 이럴 때 주로 스마트폰을 좀 줘요. 그런 상황 자체가 계속해서 있으면서 스마트폰도 주지 않고 아이 혼자 얌전하게 앉아있는 상황이라는 건 상상하기 힘들어요. 조금 더 불편하지만 아이에게 다른 놀잇감을 주고 혼자서 얌전히 앉아있어야 되는 상황에 다른 친구나 양육자들이나 개입해서 같이 그 시간을 보내는 방식 말고는 사실 묘안은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우리 사회는 허락되는 게 너무 적어요. 아이한테 허락된 공간도 적어요. 아이한테 허락된 행위도 너무 적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막 아주 해를 끼치면서 다른 사람들 상을 뒤집고 다니는 게 아니라면 사실은 식당에서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뭐가 있나 구경하고 또 보호자들이 같이 동행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 이런 정도야 우리 사회가 좀 관용하지 못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거 되게 예민하죠. 또 어디 잘못하면 어떤 커뮤니티에 막 입에 담기 뭐한 혐오 표현들을 써가면서 분별 없는 양육자들이 아이들을 막 저렇게 방치한다 막 이런 식의 비난들을 받고 하니까 거기에 과도하게 위축이 돼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좀 선제적으로 스마트폰을 주는 방식으로 손쉽게 그 상황을 차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부모님들 본인의 의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좀 사회적으로 노키즈존이라든가 뭐 이런 류의 논쟁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아이에게 허락되는 것, 아이에게 허락되는 공간들이 조금씩 더 넓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주로 식사 자리 같은 데서 아이들 얘기를 들어주고 아이들이 같이 대화에 참여하면 아이들이 혼자 핸드폰을 보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보통 어른들이 아이들 얘기를 안 들어요. 맞아요. 근데 아이들이 말을 시작하면은 멀토상토않은 말이라도 뭐 이렇게 어른들끼리 있을 때 해도 어른들이 다 같이 경청해주고 아 그래 너 그게 뭐 그런 얘기니 하고 같이 호응해주고 이러면 그냥 한 사람의 그 식사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참여해요. 그리고 자기 밥 다 먹어도 얘기하고 앉아 있어. 아동을 우리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인정하고 참여시키는 것 행위 자체가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소외되지 않고. 나중에는 정말로 그 식탁 예절도 되게 좋아지고요. 대화의 수준들이 깊어지는 걸 느껴요. 생각보다 그 아이들의 생각이 깊거든요. 모든 아이들은 어렸을 때 다 과학자이고 관찰자이고 미술가이고 음악가라고 누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단지 그것을 계속하는 사람은 이제 그 직업을 가지게 되는 거고 조금 흥미가 떨어지게 되고 그만하는 사람은 그냥 그 직업을 안 가지게 되는 것이다. 좀 아이들은 무궁무진해서 나를 나는 참